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아동을 유괴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유괴 예방교육은 반복해야 효과가 있는데요. 법적 의무교육은 연간 10시간으로 충분한 반복학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형은 어떻게 됐어요? 불안한 목소리로 자식의 안부를 묻는 어머니. 1991년 9살 이형호 군 유괴 사건에서 피말리는 시간을 보낸 부모의 실화를 다룬 영화 그놈 목소리입니다. 지금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10대 소녀의 살해당한 8살 여자아이도 시작은 유괴였습니다. 지난해에만 놀이공원과 대형마트 등에서 발생한 아동 실종 건수는 2만 건 가까이 됩니다. 대부분 집으로 돌아왔지만 미발견 아동들은 유괴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괴를 예방하려면 반복적인 학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이들은 낯선 사람도 웃는 얼굴이면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거부 의사와 도움 요청을 분명히 하도록 주기적으로 반복시켜야 합니다. 또 위험하다는 것만 강조하면 공포심만 기억에 남아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화 등 친숙한 상황을 통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의 눈높이나 발달 연령에 맞춰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함께 아이들과 연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교 등 교육기관에선 유괴 예방교육을 시행하지만 의무교육 시간은 연간 10시간에 불과해 충분한 반복학습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국회에서 의약품에 대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를 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의원은 의약품의 점자 표기와 음성 변환용 코드 의무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의약품 등의 점자 표기는 단순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 실제 표기는 소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한편 장애계 단체는 성명을 공식 내놓고 이번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복지 수준은 지난 5년 동안 소폭 개선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은 오히려 크게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는 복지 수준이 21위였고 국민 행복도는 33위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원은 국민 행복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악화됐기 때문에 국민이 체험하는 복지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시 장애인 총연합회 이사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광주에서 김영솔 기자입니다. 지난 7일 광주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사단법인 광주장애인 총연합회 이사장 이취임식이 개최됐습니다. 이은방 광주시의장과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용규 전 이사장의 이임식과 더불어 이인춘 신임이사장의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신임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장애인 차별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함장애인의 문제 해결과 정책 개발에도 적극 참여해 장애인 차별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광주장애인 총연합회는 광주 지역 28개 회원단체로 구성돼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 단체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활동하는 합창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즐거움과 사랑이 가득한 합창단을 이명아 기자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준비하시고요. 하세요. 가끔은 쉬었다가 가끔은 즐거운 노래소리로 가득한 한 연습실.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나우 프로젝트의 쉼표 합창단이 공연 준비에 한창입니다. 쉼표 합창단은
노래를 통해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하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뇌전증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다른 질환보다도 편견이 무척 강한 질환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 편견으로 인해서 그 질환이 더 심해지고 악화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편견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무척 안타까웠고, 좀 더 특히 우리 아이들이 그 편견 없이 편안하게 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주 일요일 함께 노래를 부르기 위해 모이는 단원들. 이번 공연 준비는 단원들에겐 나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 참여하게 되고, 형이 이거 여기 온 이후부터 형이 좀 더 좋아졌어요. 즐거움과 사랑이 가득한 쉼표 합창단의 노래는 오는 5월 11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4월 4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경기도가 지마인드 정신건강연극제를 실시합니다. 헬렌 켈러 스승인 애니 설리번의 실화를 담은 연극 유츠 프라카치아를 도내 13개 시군을 돌며 공연합니다. 박준성 기자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직후 태어난 주인공 애니. 애니가 가난과 전염병으로 부모와 동생까지 잃고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서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애니, 네가 혼자가 아니란 걸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연극 유츠 프라카치아는 반응성 애착 장애로 고통받던 애니가 사랑으로 치유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헬렌 켈러 스승인 애니 설리번의 실화를 담은 연극으로 관객들에게 사랑을 통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연극을 봄으로써 정서적으로 또 마음이 안정되고 또 모든 게 더 활기를 또 이렇게 얻고 생활하는데 굉장히 우리 환자들이 도움이 되고. 경기도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 중인 지마인드 정신건강연극제. 연극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 보면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소진되게 마련인데 힘드시겠지만 관심을 많이 주시면 더 빨리 잘 회복되실 것이라고 믿고요. 한편 연극 유츠 프라카치아는 정신건강의 날인 4월 4일 성남에서 막을 올려 오늘 6월까지 경기도 내 13개 시군을 찾아갑니다. 복지TV 뉴스 박준성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들이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을 뽐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경연 참가자들의 모습에선 이 요리에 대한 열정과 다른 사람들에게 작품을 맛보이는 데 대한 행복이 묻어납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조금은 서툴지만 감자도 썰고 당근도 다듬어 차례차례 재료가 준비됩니다. 전문 요리사만큼이나 힘이 실린 눈빛. 정성을 다해 튀기고 굽고 여기저기서 군침을 돋우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에서 까다로운 레시피 심사를 거쳐 올라온 20개 팀이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쳐 보입니다. 요리사예요. 힘이 좋아요. 사람들이 맛있게 먹게 좋겠어요. 전내희방은 제빵사이고 한번 제빵집을 차리고 싶습니다. 인호 화이팅! 어느덧 잔손이 많이 가는 구절판까지 뚝딱 완성되고 여기에 디저트는 덤입니다. 만들어진 요리를 정성스럽게 차려내고 까다로운 심사가 이어지는데 우열을 가리는 게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될지 어떤 분한테 잘했다고 해야 될지 굉장히 좀 난감합니다 지금. 승부보다는 자신이 만든 요리를 주변 사람과 나눠 먹으며 기념사진도 찍는 모습. 활짝 웃는 얼굴엔 꿈에 한 발짝 다가선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을 앞두고 강원도 평창에서 선곡 김성곤 쌍용그룹 회장 기념비 제작을 위한 발기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영암모자 백성학 회장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용평 리조트를 건설해 동계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한 쌍용그룹 김성곤 회장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성곤 회장의 기념비 제작을 위한 발기인 대회로 영암모자 백성학 회장의 주최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기념비 제작을 위한 발기인 대회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희범 조직위원장이 참석해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신 손님들이 내 집 것처럼 느끼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아주 성심성의껏 해줘야 되고 자원봉사자들이 잘해줘야 됩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용평 리조트에서 동계 훈련과 경기를 했던 선수들과 지도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김성곤 회장을 함께 기억했습니다. 한편 쌍용그룹은 지난 1975년 국내 최초로 근대식 설비를 갖춘 용평 리조트를 건설했고 이후 대한스키협회 회장사로 20여 년간 참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다음 코너는 우리 사회에 힘이 돼주는 가슴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모두의 비타민 함께 해보시죠. 박수를 치며 하나하나 음을 조절하고 있는 한 사람. 처음에 봉사의 뜻이 있어서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장애가 있어서 또 음악을 워낙 좋아해서 음악을 시키고 있었는데 마침 오케스트라 이제 지도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하다 보니까 그 봉사의 의미를 다시 느끼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봉사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푸르메 오케스트라 조명민 단장을 만나보자. 저는 푸르메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고 있는 조명민입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종로 장애인 복지관. 다양한 악기들을 가지고 연습 준비를 하는 사람들. 그 중심에서 단원들의 위치와 악기를 조율하고 있는 조명민 단장. 오늘은 푸르메 오케스트라의 연습 날이다. 연습을 시작하자 진지해지는 조명민 단장과 학생들. 조명민 단장의 지휘에 맞춰 연습이 한창이다. 제가 오케스트라 맡은 지는 2016년 2월 14일 첫 합주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다 같이 합주를 하는데 정말 간단한 그 스케일도 잘 안 되더라고요. 1년이 지난 지금에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향상된 실력을 얻었다라고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실력이 크게 향상된 학생들. 단장 선생님, 저희도 잘 가르쳐 주시고 잘 레슨 합주에 적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쭉 그날까지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단장님, 푸르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앞으로 이렇게 잘해줬으면 정말 행복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민 단장과 함께 연습하며 새로운 꿈을 꾸게 된 학생들. 그런 학생들과 함께하기에 조명민 단장은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고 한다. 목표가 직업재활시설이다 보니까 아이들 실력 향상도 되고 터전도 마련하고 해서 별도의 직업재활시설로 자리를 잡는 게 목표고요. 지금 서울 경기권에 장애인 오케스트라 앙상블 크고 작은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직업재활시설로 발전이 된
곳은 시각 쪽에 시각장애인 한빛 예술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발달 친구들도 한빛 예술단처럼 직업재활시설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을 꿈꾸는 조명린 단장. 그녀의 꿈을 복지TV가 응원합니다.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중도 시각장애인의 멘토 친구 만들기를 통한 우울감 경감 프로그램 친친테라피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중도 실명으로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중도 시각장애인들에게 시각장애인 멘토와 함께하는 지지적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우울감 경감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032-876-35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요리교실을 실시합니다. 요리교실은 여성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실시하며 식재료의 이해와 실습을 통해 일상에서도 쉽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요리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바라는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요리교실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043-856-11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삼성 소리샘 복지관은 인공와우 수술과 재활치료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각장애 아동의 수술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인공와우 수술에 필요한 전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13세 이하 청각장애 아동 중 2017년 6월 안에 인공와우 수술이 가능한 아동이며 이중 선정된 아동 6명은 수술부터 재활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에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아동 4명을 추가 선발해 재활치료비와 환우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 소리샘 복지관 02-824-1414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017 강릉 세계 장애인 아이스 하키 선수권 대회 A풀이 오는 20일까지 강릉 하키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입장권 없이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으며 모든 경기는 유튜브, 세계 장애인 아이스하키 페이스북, 네이버 등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6월부터 미취업 청년 5,000명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하게 한다고 밝히고 연령은 만 19세에서 29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돼 단 1회 받고 중단된 사람들은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문화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경남 산청과 함안군에 작은 영화관 2곳을 추가 건립합니다. 또한 경남은 찾아가는 미술관과 예술단을 운영하며 주민 주도형 마을문화 공동체 활동인 문화우물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강원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강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센터는 이번 협약으로 도내 18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 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 연계와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 협력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남원시 보건소가 지속적으로 무릎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50%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한쪽 무릎당 본인 부담금 중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 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저는 커피가 좋아서 방송을 시작하기 얼마 전까지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커피숍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손님으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는데요. 1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만나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와 같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혼자서 찾아오는 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그 많은 커피숍을 왜 이용을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저랑 같이 농구를 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커피숍이 어떤 곳인지 호기심은 생기는데 커피의 종류들이 뭔지 몰라서 시키는 법을 몰라서 안 가봤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시키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커피숍에 가보면 메뉴판에 영어로 되어 있는 수많은 커피 종류들이 있는데요. 겁먹지 마세요.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 종류들은 전부 이 두 가지에서 색다른 재료들을 섞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 열매를 우려낸 진한 원액과 물을 타서 연하게 만든 게 아메리카노입니다. 처음 마셔보면 쓴맛밖에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시다 보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죠. 커피를 우려낸 원액에 물을 타면 아메리카노라고 방금 얘기를 했는데요. 물 대신 따뜻한 우유를 타면 카페 라떼가 됩니다. 커피의 맛과 부드러운 우유의 맛이 뒤섞이면서 아메리카노와는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죠. 먹고 싶은 걸 정하면 차갑게 마실 건지 따뜻하게 마실 건지 알려주시고 잔의 크기를 얘기해 줍니다. 큰 컵에다 마실 건지 작은 컵에다 마실 건지 알려주시면 돼요.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로 큰 컵에 주세요. 아니면 카페라떼 따뜻한 걸로 작은 컵에 주세요. 라고 하면 되겠죠?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번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커피 시키는 법에 대해서 알아두셨다가 한번 마셔보세요. 참 맛있답니다. 앞서 국회에서 의약품 등의 점자 또는 음성 변환용 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법안을 통해 모든 국민은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